안녕하세요. 공간 디자이너가 매력적인 이유. 지금 11시 2분 아침에 현장에 분당에 있으니까 현장에 수원 현장에 9시까지 출근을 했죠. 근데 뭐 5분 늦었어요. 가구팀보다도. 그래서 아니 전화가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쭉 가고 있는데 전화 오더라고요. 저기 현관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비밀번호 알려드리고 미리 저기 할 거니까 설치하고 있을 테니까 오십시오. 그래서 네 5분 안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5분을 지각을 했죠. 아침에 차가 조금 아무래도 출근 시간이니까. 그래서 하지만 지각은 했지만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 너무 좋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짝짝 먹고 나왔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가구 배치 하는 거 페이스타임으로 고객님이랑 이제 이야기 나누고 우리 기사님한테 설치 요청 드리고 우리 현장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얘기하고 그리고 쓰레기 봉투 옆에다 놔놨거든요. 그거 말씀드리고 여기에다 놔주시면 돼요. 제가 얘기하고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오면서 바깥에 있는 1톤 트럭에 종이가 좀 담겨 있었거든요. 그 종이 빼면서 거기 여사님한테 좀 맛있는 거 좀 드리면서 슬슬 종이 빼고 오전 운동 좀 했죠.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니니까. 근데 좀 비를 맞아가지고 조금 중량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한 다음에 지금은 용인에 있는 리바트 아울렛 매장에 가고 있습니다. 너무 좋죠? 네. 제가 중앙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이제 나오면서 99학번이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막 핸드폰 애니콜 막 이렇게 탁 나오고 사각 그 기억나시죠? 그리고 막 가로 본능 같은 거 막 그 이후에 막 계속 나오고 막 뭐 프라다 폰 뭐 이런 거 이제 그 이후에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때 나중 가면 이제 꽃보다 남자 막 그렇게 하면서 막 그때 이게 그 햅틱 폰인가? 스마트폰 이렇게 넘어가는. 그래서 99학번 때 디자인의 끝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진짜 모바일 쪽에 굉장히 좀 이렇게 막 활성화돼 가지고 그땐 펜텍도 있었고 LG도 지금은 없어졌지만 LG도 핸드폰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노키아 그리고 많이 브랜드 있었죠. 그 뭐였지? 나 기억이 갑자기 모토로라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국내 시장에 그 해외 제품들도 조금씩 들어오고 그리고 MP3 그러니까는 손에 쥘만한 작은 제품들 디자인에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전성기. 그 시절이 그립네. 그때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 디자이너로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모든 걸 망쳤죠. 잡스가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들고 나오면서 결국 중요한 거는 하드웨어적인 어떤 성능을 베이스로 인터랙션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근데 그 인터랙션이 아날로그적
어떤 그런 터치감, 그게 아니라 어떤 디지털로의 급격한 인터랙션의 연결. 네. 처음에는 아이 그래도 왜 예전에 그 블랙베리 폰인가 뭐지? 그 있었잖아요. 밑에 자판 있는 거. 예. 왜냐면 꾹꾹꾹 누르는 게 저는 그게 오래 갈 줄 알았어요. 왜냐면 누르는 그 반응이 있잖아요. 그 반응이 내가 피드백을 받고 어떤 제품을 사용한다라는 어떤 내가 느낌, 감성, 예, 그게 인터랙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고정되어져 있는 어떤 물리적 반응에 의한 제품 사용성의 만족도가 디스플레이 자체를 누르는, 예, 휙휙휙 넘기는, 야, 거기서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죠. 네, 이렇게 휙휙 하는 거, 이거는 제스처로 하는 것들이. 그런데 뭐 현대가 아니라 삼성이나 LG폰이라든지 다른 폰들 같은 경우는 그게 이렇게 두두두두 끊기고 그랬잖아요. 예, 주사율도 낮고. 그런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 그죠? 싹싹싹 탁탁탁. 그리고 디자인도 굉장히 감성적으로 미니멀하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의 어떤 그런 디자인 개념. 그리고 무엇보다 잘한 거는 폼팩터를 크게 바꾸지 않는.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나올 때마다 계속 바꾸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마치 지금의 테슬라처럼 소프트웨어를 계속 좀 업그레이드를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랄까. 아이폰이 그러잖아요. 우리 아시잖아요. 지금 이 녹화하는 것도 아이폰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99학번 때 어떤 그런 격변의 시기를 지나오면서 뒤에 테슬라가 따라오네요. 네. 그러면서 아날로그의 감성에서 급격하게 디지털로 넘어가는. 그런데 그 디지털로 넘어가는 게 단순히 디스플레이의 어떤 발전으로 인한 그냥 내가 일방향 정보 이동이 아니라 쌍방향 정보 이동과 어떤 소통이 기계와 연결돼 버렸잖아요. 아이폰이 나오면서. 야, 혁신이죠, 혁신. 그러면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해외 다른 나라에서처럼 내가 디자이너로서 성공할 수 있으려면 산업 디자이너, 디터람스 디자이너와 같은 그런 진짜 훌륭한 분들이 제품도 디자인하고 공간도 디자인하고 건축도 하고. 왜냐하면 그 조형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토대가 우리나라에서는 안 됐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어디에 가서 디자이너라는 타이틀을 다루려면은 회사 소속이 되어야 했죠. 그런데 그 디자이너라는 말이 2000년대 이후 지나면서 헤어 디자이너서부터 뭐 디자이너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꾸미고 창조하는 거에 있어서 디자인이라는 단어, 디자이너라는 명칭이 이렇게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회사를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데, 제 선후배들, 동기들 보면은 지금도 회사 다녀요. 그 당시에는 LG, 현대자동차는 지금도 좋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그래서 삼성, 지금 아직까지 삼성 다니고 있는 우리 동기가 있어요. 디스플레이 쪽에. 그리고 게임 쪽으로도 빠지고. 그런데
알릴 수 있는 기회는 대기업에서는 사실 조금 쉽진 않죠. 그리고 그 기술의 집약체, 총아 자동차라고 보통 그런데 그 나라의 기술력을 확인할 때 자동차를 보면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는 들었었어요. 저 학교 다닐 때. 지금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핸드폰이라든지 어떤 디지털 기기라든지. 근데 자동차는 확실히 이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것과 그죠? 어떤 굉장히 빠른 속도라든지 이런 것 속에서도 안정감이라든지 어떤 그런 인체 공학적인 그리고 지금 디지털 기기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떤 최종의 어떤 하나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나라의 기술력을 대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동차 기술력이. 여튼 그래서 자동차 디자인을 하면서도 제가 디자인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동차 디자인을 아무리 유명한 디자이너라도 일일이 세세하게까지는 다 안 하거든요. 물론 감리를 하겠죠. 예, 그래서 요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좀 바꿔보세요. 이렇게까지는 하겠지만 직접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분야에 따라 뭐 외관이라든지 외관에서도 뭐 뒤에 백라이트라든지 뭐 전면이라든지 뭐 손잡이라든지 뭐 이런 핸들이라든지 예, 다양한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유럽의 미국의 그런 디자이너 산업 디자이너 그러니까 참 멋있는 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산업 디자이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산업 디자이너가 나올 수 있는 구조일까? 라는 생각은 많이 해봤어요. 좀 불가능하다고는 생각은 했고요. 뭐 제품을 하나 만들어도 디자이너로서 내가 참여를 해가지고 만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대부분 뭐 다 외국에서 유명한 산업 디자이너들 초빙을 하잖아요. K5 그 피터 슈라이어 이렇게 영입해가지고 한 것처럼. 그렇게 될 수가 없나? 그런데 그래도 산업 디자이너로서 한번 해볼 만한 시장이 공간 디자인 쪽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은 좀 들어요.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자동화된 생산 라인이 있지 않는 이상은 내가 제품을 디자인을 한다고 해서 물건이 나오기가 힘든 거거든요. 생산 라인이 없으면. 근데 내가 그 회사 소속도 아닌데 내 디자인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날고 기는 건 아니지. 날라다니고 막 사라지고 이런 현업에 종사하는 디자이너들을 뛰어넘을 만큼의 그런 네임밸류를 지니고 어떻게 내가 디자인을 제안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디자인이 최종적으로 나올 수 있겠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이런 훌륭한 어떤 하나의 제품이 나오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디자이너들과 엔지니어들과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몰려가지고 만드는 건데, 근데 이 공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한 명이 그 공간을 완성하고 그 공간을 책임지고 총괄하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기술자들은 다른 영역이긴 해요. 그분들은 뭐 오랜 기간 동안 숙련된 숙련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공간 디자인이 참 매력적이다. 그리고 지금 공간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각 분야의 우리 대표님들을 만나고 제조 쪽에도 이제 만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명 쪽에 제가 이제 유엔하이테크랑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사실 유엔하이테크 제품 제가 광고도 많이 하긴 하지만 라인 조명 가장 안정적인 조명. 왜냐면 제가 제품 디자인 학과를 나오고 디자이너로서 어떤 제품 디자이너로서 꿈을 꿔왔기 때문에 제품을 바라보는 눈, 이런 게 저는 조금은 약간은 그래도 예민하다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용성이라든지 어떤 뭐 요즘에 유행하는 뭐 지속 가능한, 그게 뭐 자연을 위한 것이 됐건 사람을 위한 것이 됐건 오래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품도 지금 제가 디자인한 것도 이제 좀 나오고, 그래서 이게 괜찮구나. 내가 산업 디자이너로서 처음에 꿈꿔왔던, 대학 들어갈 때 꿈꿔왔던 그 꿈을 내가 이룰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요즘 해요.
확실히 잠깐만요, 인사 좀 할게요. 상삼매장 확실히 공간 디자이너는 참 매력적인 직업 같아요.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이제 얘기가 나왔는지. 아침에 지각했는데 나한테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아침에 운동을 쓰레기 버리면서 좀 했다. 그리고 지금은 수원에서 용인까지 드라이브 아주 시원하게 잘하고 왔죠. 정말 매력적인 직업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간 디자이너가 되시는 거를 뭐 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이 크다라는 거. 왜냐면 제품이 하나 나올 때 제 손에 1000억을 줘도 아이폰 못 만들어요. 아시잖아요. 예.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은 제 손에 꽤 많은 돈이 거쳐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엄청난 부담감과 책임감, 실제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 예. 제가 방송을 할 수 있는 이유도 그거예요. 만약에 제가 제 책임을 회피한다면 방송하기가 어렵겠죠. 예. 그래서 그런 책임감이라든지 어떤 책임의식, 그게 철저하고 본인에 대한 어떤 자부심과 어떤 다양한 경험들을 표현해낼 수 있는 것, 그거는 저는 공간 디자이너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산업 디자인 쪽에 가장 가까운 영역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공간을 만들고 디자인하고 이렇게 가구를 배치하는 것도 와가지고 그런 것도 그렇고 제조 쪽이랑도 연결되다 보니까 제가 디자인을 제안하고 그 디자인이 또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를 공간에 다시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공간 디자이너라는 타이틀보다는 앞으로 좀 산업 디자이너, 그런 타이틀이 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 디자이너 좀 타이틀을 좀 달아보고자 좀 열심히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인테리어라든지 어떤 공간 쪽이라든지 디자인 쪽에 제품, 뭐 시각, 영상 이런 쪽에 디자이너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우리 아티스트들이 많은 분들이 내 스스로 했을 때 내 작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 단 한 명의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내 작품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 매력적인 디자이너로서의 어떤 직업 선택을 저는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거에 따른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각오를 하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앞으로 어떤 이런 디자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계속 해볼게요. 그래서 너무 매력적인 직업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회사를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디자이너로서 어떤 다양한 활동을 할 것이냐는 뭐 여러분들의 선택이겠지만 저는 좀 후자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도착도 했고 뭐 이야기도 나눴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